오늘도 신천지 문제 그 아까 토론 그 김민석 후보 강연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도 좀 공방이 있었어요. 이걸 일단 먼저 뉴스 영상으로 만나보고 신천지 문제가 어떤 좀 쟁점이 있는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에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논쟁이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의혹이 공적인 영역이 됐다는 김민석 후보의 공세에 정청래 후보는 정치 공작으로 성공한 전례는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자신이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제기한 건 당의 미래를 생각한 것이었다며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공적 영역으로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영역에서 당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자 친청계도 반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는 의혹 제기의 즈음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민주당 가입 정황을 파악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며 김 후보가 수사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지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의 말에 석연치 않은 답을 내놨다며 정청래 후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노 코멘트다. 침묵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이냐?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공개하라면서도 네거티브와 정치 공작 음모론으로 성공한 예는 없다고 김 후보를 겨냥했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카드를 꺼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연대했던 울산은 이겼고 분열했던 평택은 졌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하루빨리 통합해야 됩니다. 반면 김 후보는 합당은 당원 80%가 찬성하고 당명을 민주당으로 할 경우 고민해보겠다며 보수 진보 개혁을 떠나서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새 대표로 선출된 신장식 의원은 민주당과 통합은 열려있지만 적대적 인수합병식 합당은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사실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가 신천지랑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지들이 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점점 이제 결과가 나온 게 아니죠. 관련된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점점 이제 정청래가 궁지에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민석 후보는 이게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 이번에 이제 선거 때문에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은 당대표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유불리와 상관없이 이번 기회에 신천지 통일교 등등 종교 세력들이 민주당에 개입하는 걸 완전히 원천 차단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두 번째 미뤄두고 둘째 치고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라면은 우리 당원들이 제일 우려하는 문제 신천지와 통일교의 민주당 개입 문제 이거를 반드시 정리를 할 거다. 김민석 의원이 저는 그런 의지를 오늘 확인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청래가 신천지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신천지와 통일교 세력들을 완전히 당에서 밀어내야 그래야 민주당의 1인 1표제 당원 주권 민주주의가 정상화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이거 아주 간단해요. 복잡한 문제가 없어. 이게 간단한 게 뭐냐 하면은 국민의힘 5만 6천 명인가요? 통일교 신도들이 걸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압수수색 해가지고 당원 명부 확보해서 신도 명부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 걸린 거예요. 똑같이 하면 돼요. 민주당에서 당원 명부를 경찰에 제공을 하면 돼. 간단하잖아. 그게 큰 문제 돼요? 경찰에서 압수수색 할 수도 있는 건데 협조를 하면 되는 거잖아.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당원 명부를 경찰에 합수본에 제출을 하면은 바로 다 속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푸른이르님 조지리당과 이중 당적도 같이 조사해야죠.
이거는 나중에 그 선관위에서 당원 명부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은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원 명부만 지금 합수본에 제출을 하면은 다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당에서. 근데 오늘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합수본 수사 결과가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자, 이게 정청래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해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제 나온 기사인데, 신도 명의로 매점을 운영하면서 75억 원의 세금을 포탈해서 이만희가 추가 기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만희가 요 세금을 이제 해가지고 이걸 로비 비자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75억 원을.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확인이 됐는데, 자, 여기 보세요.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자 근우회 회장을 통해 로비를 시도했다라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그죠? 그러니까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자, 이만희가 근우회 회장인 이이자라는 사람에게 로비를 시도를 했다. 이 이이자를 통해서 로비를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로비를 했다라면 이이자가 어디에 로비를 했을까요? 국민의힘에 로비를 했을까요? 민주당에 로비를 했을까요? 물론 이게 이제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로비를 일단 시도를 했다는데, 세무조사 검찰 수사를 막으려면 여당에 로비를 해야 됩니까? 야당에 로비를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여당에 로비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자, 연결고리가 나온 거예요. 지금 민주당하고. 민주당 쪽에 아직은 추론이지만 이만희가 이이자를 통해서 민주당 쪽에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만희와, 요거 이제 좀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만희와 이이자가 어떤 관계인지 요걸 뉴스 영상을 하나 또 보고 가시겠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이자 한국근우회장을 소환했습니다. 합수본은 근우회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조사한 뒤 이 회장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정교 유착 합수본이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희자 한국근우회장을 소환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만희 총회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들을 소개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정치권 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맥이 넓다고 알려진 이 회장에게 접근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큰 사회 단체가 뭔지 알아? 근우회라 그랬지? 근우회가 전부 우리한테 다 노래고 생각해봐. 합수본은 일단 이 회장을 이만희 총회장의 집단 입당 강요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절 윤석열 당시 후보 지원 정황을 포착한 합수본은 이 회장을 상대로 신도 입당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등이든 5등이든 우리가 1등 만들면 되지. 1등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한번 또 이제 대통령 선거만 끝나면은 계획을 짜갖고 그냥 본격적으로 하자고. 유력 정치인 소개 경위와 대가성 청탁 여부 등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이만희 총회장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 친윤계 의원들을 불법 후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이 회장을 상대로 의혹 전반을 확인한 뒤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자, 이 뉴스 영상을 보시면은요, 뭐 지금까지는 이제 윤석열과 관련된 지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이제 이 근우회의 이이자가 밀어가지고 뭐 1등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그 녹취 내용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과 관련된 국민의힘 쪽과 관련된 얘기만 그동안 뭐 특검이나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슬슬 이게 민주당 쪽하고도 지금 연관이 되는 이런 얘기가 있고, 이만희의 이제 육성이 나오는데, 이만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근우회가 최대 규모의 사회단체인데 이게 신천지에 다 들어와 있다라고 해도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 근우회라는 신천지 이름을 걸고 이제 정치권에 접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근우회라는 모자를 쓰고 정치권에 접근을 한 이런 정황이 지금 수사 결과에서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접근한 것만 확인이 됐는데, 최근 수사에서 근우회가 민주당 쪽에도 접근을 한 정황이 확인이 됐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의자가 이제 곧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라는 건 뭐 송치를 하거나 뭐 영장을 치거나 이런 이제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막바지 단계로. 그래서 합수본에서 어느 정도는 그 범죄를 입증하는데 성공을 한 상태다, 그러니까 소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의자가 민주당 쪽에 접근을 해서 민주당에 관여를 했다라는 그런 정황을 이미 합수본에서 확보를 한 상태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접근했는지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데 곧 수사 결과가 아마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이 문제를 꺼낸 거예요. 안 그러면은 민주당 전체가 이걸 뒤집어 쓰게 될, 신천지의 똥물을 민주당 전체가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일부 민주당 내 세력들이 신천지와 손을 잡고 민주당 어떤 당내 정치에 관여를 했다라는 그런 문제인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김민석 의원이 이걸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은 민주당이 모두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시점에 김민석 의원이 이 문제를 좀 잘 꺼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의자가 정청래하고 지금 뭔가 연관이 있어요. 이거 뭐 어떤 둘이 관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의자와 정청래가 결코 가벼운 사이는 아니다라고 볼 만한 그러한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일단 영상 하나 보시고 가시죠. 나는 다시 한번 시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왕이다. 오늘 왕이었어 아니었어? 빰빠밤 하면 따라갈 때 나는 왕이다. 시작. 나는 왕이다. 지타대를 향해서 박수. 그 다음에 우리 고적대 빰빠밤빠밤. 너무 기분 좋았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우리 고적대 너무너무 잘했다. 박수 쳐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소리는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사물놀이를 향하여 박수.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만세. 마지막 우리 것 노래 불렀던 김민숙 아까 정말 잘했죠? 네. 마지막 마무리로 이제 우리 것을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쉬워서 막 헤어지기 싫어. 근데 여기 막걸리도 한 잔 있어야 되는데 막걸리 있으면 우리가 또 다 저부터 미쳐 부르는지 모르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 김민숙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게 전주에서 새벽부터 와서 악사 선생님들 모시고 전남 여수에서 온 식구들, 광양에서 온 식구 모두 감사합니다. 1분만 스피치하고 진도 아리랑 한번 하고 딱 끝내자고요. 정말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이의자 총재님이 정말 존경스럽고 대한민국의 어떤 일인이어서 전 존경합니다. 박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하지만은 나무 위에 바람 잘 날없고 자식 많은 우리 부모님
속편을 날 없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뭐라나 환송이를 와자지지 끈 걷고 우린 입머리 위에 꽂아 줄거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자, 이거는 뭐 정치인이 뭐 저런 행사에 뭐 의례적으로 갈 수는 있어요. 저게 이제 본인 지역구에서 있었던 행사예요. 마포구에 이제 뭐 노벨길 명명식이라고. 예. 여기에 이제 정청래가 이제 참석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저것만 가지고 정청래가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정치인들은 뭐 지역구 행사가 있으면은 어디든 가는 거니까. 그런데 자, 이 뉴스 영상을 보시죠. 예, 뉴스 자료를 보시죠. 신천지 특검 야만 받으라는 민주당 정청래 21대 총선 전 신천지 위장 조직에서 90도 인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 자, 여기죠. 예, 이 이의자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90도로 지금 뭐 꺾어서 인사를 하고 있어.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2009년 6월 달이에요. 2009년 6월 달에 총선을 10여 개월 앞두고 신천지 위장 조직이라고 불리는 한국 근우회 행사에 참석을 했다. 이의자 근우회 회장은 총선 직전 낙천에서 야인 신분이었던 정 대표를 직접 소개하며 빛나는 정청래 의원 내년에 우리 다시 볼 수 있도록 환호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2019년 6월 18일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열린 평화의 노벨길 명명식에 참석을 했고, 이 행사는 근우회와 노벨재단이 주도를 했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근우회를 본인의 조직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을 한, 아까 뭐 영상도 보셨습니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와 있고, 저라는 모습이 뭔가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의례적으로 지역구 행사가 있으니까 가서 인사를 하는 정도 수준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대단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거잖아, 지금. 그냥 행사에 가서 박수만 쳤어도, 그건 뭐 논란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는 건데,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만희의 어떤 뭐 정계, 그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이의자 씨하고 저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 그 정청래와 이의자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그런 걸 방증하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간에 이의자가 만약에 민주당에 뭔가 로비를 시도했다라면 정청래하고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거지. 지금 이런 장면이 나온 민주당 정치인이 지금 정청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 또 특이한 건데, 과거에 뭐 제가 영상 그 방송에서 소개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한나라당 지지단체 근우회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이게 2012년에 있었던 보도예요. 2012년에 근우회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자, 2008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정신인인 한나라당 지역구에 공천 신청을 했고, 박 후보를 지지했던 친박연대 비례대표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던 근우회가 28일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게 상당히 인연이 오래된 거죠, 지금? 네? 2012년부터 친문 쪽하고 근우회하고 연관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2017년 대선 때 이 근우회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잖아. 그때부터 민주당에 이른바 이제 똥파리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전 과거에 지금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 보면은 뭐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나 채팅창에서 너무 이게 과연 민주당 당원인가라는 걸 의심스러울 수준의 이런 네거티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리가 흔히 뭐 똥파리라고 하는데, 그 과연 이게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일반적인 의미의 당원들이 아무리 문재인이 좋다고 혹은 아무리 이재명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심할 정도로 네거티브를 할까? 뭐 심지어는 이재명을 찍느니 뭐 남경필을 찍겠다라는 둥, 윤석열을 지지하겠다라는 둥,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태들을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뭐 김민석을 악마화하고 이현주를 악마화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도가 지나치다는 거야.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일부 뭐 격렬한 사람들도 있는데, 특히 요즘에 딴지 게시판 가보면은 여러분 진짜 도를 너무 넘어섰잖아요. 그죠? 아무리 털레반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뭐 탄핵을 하자, 뭐 이재명을 비난하는 그런 정도, 지금 집권 1년 차에 그런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을 증오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그렇게 많을까, 민주당 안에? 민주당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민주당 지지층 중에 90% 가까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어. 근데 딴지 게시판에 가보면 여러분, 이거는 뭐 거의 반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김어준이 나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진 않아요. 뭐 속으로야 어떤지 모르지만은 방송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거나, 뭐 유시민은 지금 그러지만 그런 짓을 안 하잖아. 그런데 딴지 게시판 가보면은 이건 거의 뭐 반정부 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정말 뭐 눈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이제 과격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이게 과연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일까요, 여러분? 저는 대단히 의심스러워. 이게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일까? 근데 민주당 안에 이런 이른바 극문이라고 하는, 뭐 문꿀 오소리라고도 하고, 이런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등장하는 바로 그 시점이 2017년 대선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당내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겨도 그 정도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무슨 뭐 국민의힘을 찍겠다라는 둥, 뭐 이런 정도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민주당 안에서 싸우는 거지. 근데 지금 이 근우의 세력이 민주당 안에 들어온 건, 어쨌건 민주당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2012년 대선이야. 그러면서 뭔가 민주당의 문화가, 당 문화가 저질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게 문재인 진영 쪽이 제일 심했죠. 특히 이재명을 악마화하는데, 이 친문 세력들이, 뭐, 친명도, 그 송가역을 뭐 비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뭐 냉정하게 비교를 해보면, 이거 뭐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친문이랑 비교를 해보면 세 발의 피해요. 그러면서 민주당 내 이런 당내 갈등, 당내 투쟁이 아주 만연이 되는 그런 현상이 저는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 근우회가 2012년에만 문재인을 지지했던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근우회 카페예요. 네이버 카페. 근우회 네이버 카페에 올라왔던 사진인데, 요거 이의자죠, 이의자?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자, 이런
사진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커넥션이 오랫동안 연결이 돼 있었던 거야. 오랫동안. 어쨌건 정청래도 친문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근우회하고의 여러 가지 연관성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유시민이 우리 유실금 선생께서 2분 뉴스에 출연을 했잖아요. 그 2분 뉴스에 유시민이 출연을 했는데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 친구들이 뭐 20대 유튜버들인데 2023년인가요? 제가 이제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2분 뉴스에 그 김대호하고 한 명 더 기자가 있죠. 예, 2명의 친구가 2023년인가 아마 다스베이다에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스베이다에 등장을 해가지고 김어준이 샤라웃을 해줬어. 그때부터 좀 인지도가 생겨서 유튜버 뭐 이 방송 저 방송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20대의 유튜브 하는 친구들이 적지가 않은데 왜 이 친구들을 저는 김어준이 샤라웃을 해줄까? 그렇다고 그 당시에 이 2분 뉴스가 뭔가 뭐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을 만한, 예컨대 뭐 다스베이더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유튜버들 중에 사회적으로 뭔가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뭐 이슈의 주인공이 돼서 출연을 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2분 뉴스라는 이 방송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다스베이더에 출연을 해가지고 샤라웃을 해주면서 당일날인가 구독자가 뭐 한 2만 명인가 3만 명이 늘었어. 예? 한 만도 안 되는 애들을 출연을 시켜가지고 구독자를 2만 명 3만 명 늘려줬습니다. 예?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유시민이 출연을 해가지고 그 뭐 동접이 6, 7만 됐죠. 조회수가 뭐 60만 가까이 이렇게 조회수가 나온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유시민이 사실 그런 유튜브 채널에 나갈 정도의 레벨은 아니잖아. 근데 유시민만 나갔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유시민만 나갔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거기에 정청래까지 나갔어요. 그죠? 유시민이 하루 나오고 정청래가 하루 나가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이 친구들을 키워줍니다. 과연 그 채널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민주당 여당 당대표 후보 당대표였던 사람이 출연할 만한 그런 채널인가요? 너무 이상하잖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슈퍼챗이 당일날 2,500만 원의 슈퍼챗이 터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슈퍼챗이 2,500만 원이 터지려면 저는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당연히 뭐 슈퍼챗을 읽을 수가 없죠.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것도 방송을 뭐 저처럼 한 3시간 한 것도 아니고 1시간 정도 방송을 하는데 슈퍼챗이 2,500이 터지려면은 그냥 채팅창 전체가 슈퍼챗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슈퍼챗 전체가 채팅창이다.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슈퍼챗이 보통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들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슈퍼챗을 쏘시면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10,000원, 20,000원 이 정도 슈퍼챗이 나오죠. 그러면은 10,000원, 20,000원 슈퍼챗으로 채팅창을 채우려면은 1,000개 이상의 슈퍼챗이 터져야 되잖아. 이거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고액 슈퍼챗이 있는지 2,500이 터지려면은 고액 슈퍼챗이 있어야 돼요. 10만 원 이상의 고액 슈퍼챗이 많이 터져야 1시간 동안 한 2,500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유시민 때문에 슈퍼챗이 많이 터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매블쇼의 슈퍼챗이 그렇게 터졌어요? 유시민 나왔을 때?
아니면 뉴스공장에 유시민 나왔을 때 슈퍼챗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터졌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시민만 나오면은 어느 채널이건 슈퍼챗이 뭐 2,500만 원은 아니어도 예? 어느 정도는 터져야 되잖아. 그런데 뉴스공장이나 매블쇼 나갔을 때 제가 볼 땐 뭐 슈퍼챗 그렇게 많이 안 터졌어요. 몇백만 원 터지면 많이 터진 거지. 그런데 왜 유독 2분 뉴스에서 아까 어떤 분이 지금 동접자가 1,500명이라고 써주셨는데 그런 채널에서 유시민 한번 나왔다고 슈퍼챗이 2,500이 터진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건 뭔가 세력이 붙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 슈퍼챗 2,500이 터지는 방송은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여러 가지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민주당 내 정치에도 연관이 당연히 있겠죠, 지금. 민주당 내 정치에도 연관이 있긴 할 텐데, 민주당 당내 정치에 관여를 해서 특정 후보에게 당내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이 갑자기 뭐 몰표를 받은 거 서울 지역 경선 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당대표 선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약간 의문점이 들긴 들어요. 의문점이 들어.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물론 뭐 여론조사가 박찬대 의원이 많이 밀리긴 했는데 당원 투표에서 이제 더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가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당내 정치에 뭔가 신천지가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저도 5년 정도 방송을 해봤고 방송을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슈퍼챗은 얼만큼 터지고 이런 걸 경험을 하죠. 저도 뭐 동접이 1만이 넘게 나온 적도 있었잖아. 오늘도 뭐 적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 늦은 시간까지 거의 뭐 4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6,000분 이상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데 제가 5년 내내 방송을 하면서 동접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슈퍼챗이 200만 원 이상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거의 뭐 그날 1등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거의 1등해요. 한 200만 원 정도 슈퍼챗 들어오면은. 그게 상식적인 거야. 근데 2,500씩 슈퍼챗이 터진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거지. 그래서 유튜브에도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 SNS에도 이 신천지 통일교 세력들이 작용하는 바가 클 수 있다. 그리고 유튜브 동접자 수, 예컨대 뉴스공장 동접자 수나 뭐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우리가 볼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잖아요. 지금 이 정도로 욕을 먹으면은 동접이 어느 정도 떨어질 만도 한데, 김어준이 18만, 20만 막 찍는 거, 이런 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조회수는 예컨대 뭐 조회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동접자도 유지가 된다면 이해가 되지. 조회수는 100만 대예요, 지금. 100만 초반. 그러니까 조회수는 거의 절반 이상 줄었어. 그런데 동접자는 크게 안 줄어요. 아니, 조회수가 절반이 줄면 동접도 절반이 줄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20만이 나왔으면은 적어도 10만으로 떨어지든지 25만이 나왔으면은 15만 정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동접은 거의 그죠? 거의 변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조회수에 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분 뉴스, 2분 뉴스 슈퍼챗 문제랄지. 그리고 지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 정치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지금 저는 신천지가 뭔가 작업을 하고 있을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는 상황 아닌가. 그리고 지금 합수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증거를 확보해서 정황 증거를 확보를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민석 의원이 이 신천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팔을 걷어붙이고 본인이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국면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에 잠재되어 있었던 적폐예요. 예. 이거를 청산을 해야 민주당이 진정으로 혁신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